네,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돌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고대로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은 국민의힘의 합류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정치직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국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권과 국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금 3명이 지금 공석 중인데 이를 이제 채우기 위한 과정이고,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에 마은혁 후보자,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정계선 후보자, 그리고 내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다소 좀 청문회는 좀 맥이 빠진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 이제 계엄 사태, 내란 사태와 관련한 후보자의 어떤 견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묻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은 이제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청문회에 불참을 한 거고, 민주당은 대행도 이제 국회에서 추천한 거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작부터 이게 삐그덕 되니까 앞으로 이제 굉장히 험로가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금 탄핵 심판 절차, 그리고 또 수사에 대해서 불응한다거나 비협조적으로 굉장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지금 탄핵 농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또 전략은 보면은 최대한 탄핵 심판 수사를 방해, 지연시켜서 결국 태극기 강성 극우 보수층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반격에 나서겠다. 그래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기각을 끌어내고 또 수사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담겨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또 국민의힘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이렇게 똑같은 그런 맥락의 탄핵 반대의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재판관은 지금 구인 체제가 정상이 돼 3명이 공석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 3명의 공석을 메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6인 체제에서 결론이 내린다면 탄핵이 인용이 돼도 반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기각이 돼도 반대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인 체제를 조속히 만들어야 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후보 추천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거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헌법의 취지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일단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루빨리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여기에 발맞춰야지 지금 앞으로 미래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은 일단 청문회 오늘 내일 마무리하고 26일까지 이제 표결을 마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만약에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하겠다, 법적으로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가 끝나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이 될 테니까 권한 대행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헌법재판관의 구인 체제를 완성시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이 3인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적거렸던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국무위원들이라든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서 탄핵을 하고서 6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게 이제 국가기관의 마비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인을 채우지를 않고 있었단 말이죠. 의도성이 다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이제 다급하니까 빨리 채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자기들 필요할 때 하고, 지금
전략적으로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2017년도에 또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권한 대행 시절에 사실 뭐 대법원장 추천 몫이긴 합니다만은 이 대행 체제에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파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임명을 했는데 권한 대행 때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뭐 추미애나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 전체가 절대 이것은 인명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뭐 권한대행이 재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 해도 그걸 사실상 추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임명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전례를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또 빨리 하라고 또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국정 혼란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이 3인의 헌법재판관 공백을 메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걸 자꾸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화요일마다. 그래서 내일까지 그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반 특검법이죠. 이 두 법안이 정부로 지금 이송이 돼서 보통 이제 15일 이내에 이제 회신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15일이 1월 1일인데 내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이제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이제 최후 통첩성 이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렇게 좀 일정을 앞당긴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행보를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신속하게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방탄 역할을 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기다려도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결국은 시간만 허비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양곡 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3가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상설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빨리 해라, 즉시 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헌법과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이지 이건 본인의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즉시 해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지금 한덕수 대행이 지금 안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내란법, 일반 내란법입니다. 이 특검 법안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공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미 지금 총리실에서는 대행실에서는 답변을 내놨는데 지금 뭐 여당이 동의를 안 하고 또 행정부의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면서 지금 뭐 핵심 관계자 말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한덕수 대행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이런 3가지 요구사항 뭐 수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그 거부권 행사 쪽으로 좀 기운 걸로 보고 지금 바짝 좀 이제 일정을 이제 앞당겨서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봐야 되겠군요.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도 한 대응을 향해서 계속 이제 거부권의 행사라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뭐 군인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겁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부터. 사실 15일 동안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그 위헌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헌법상으로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까지 탄핵을 하겠다. 그게 아니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협박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하는 속내는 뭐 당연히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또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권한 대행도 김건희 특검법, 뭐 내란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한 대행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위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이제 위헌성으로 이제 지목되는 부분이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다. 독수조항이다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권한 대행이 이 공을 아마 국회로 넘기지 않을까. 본인이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와 관련해서 내일 뭐 입장을 좀 내놓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아마 국회로 넘겨서 이런 독수조항을 제거한다 그러면은 독수조항을 제거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서 넘겨달라. 그렇게 되면은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전에 좀 여야 간에 좀 협상할 수 있는 그래 돼야 되겠죠. 뭐 기회를 뭐 한번 좀 마련해 달라든지 뭐 그런 입장을 좀 내놓을 수 있다 내일쯤. 아마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그 포인트는 왜 특검 후보를 야권에서만 추천하느냐, 왜 야권에서 독점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례가 세 차례나 있어요. 첫 번째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그때 야당만 추천해서 특검이 나왔고 그 특검이 이제 박영수 특검이고 그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야당만 특검이 추천해가지고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드루킹 특검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지금 현재 보수 진영이죠. 야권에서만 추천해가지고 이 특검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례가 근데 좀 여권이 이제 용인을 해서 그렇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차례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때는 다 그 정권들이 이게 정권 대통령과 또는 그 뭐 친인척 배우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왜 지금 국민의힘은 안 하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몫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 대통령도 하는 것인데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란살설 특검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체 없이 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그리고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반대한다라는 것은 한덕수 대행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국정 운영 기조를 갖고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행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임명권, 대통령 임명권 같은 경우는 뭐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뭐 특검법 같은 경우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내란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현상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거부권을 통해서 국회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뭐 조기 대선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대통령 임명이 된다면은 그때 다시 행사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지난번 6개 법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제 법안 그것도 유연성 때문에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게 입법 부분입니다만은 예. 이런 이제 이거는 특검법이라는 거는 대통령 임명권이란 말이죠. 예. 특검을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내란 특검이나 금융 특검이나 이것은 전국에 엄청나게 영향을 파장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이게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철저하게 아마 고란 대행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법률적인 헌법적으로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권한 내에 행사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져야 될 겁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그런 이제 상태고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행 체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야가 또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대화를 통해서 또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그렇습니다. 여야가 잘 될 리가 없죠. 제가 이제 짧게 얘기를 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에서도 문제입니다.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현상 파괴지 그게 어떻게 현상 유지입니까?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 안 했어요. 닷새 만에 수용해가지고 공포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하는데 무슨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이걸 행사하냐? 이거는 완전히 지금 국회를 무시하고 현상을 지금 파괴하는 거죠. 지금 오늘 오전에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26일에 일단 그 국정안정협의체 여기 뭐 다 이제 참석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도 참석하고 우원식 의장 당연히 참석하고 한덕수 대행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다 이제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접점을 찾으면 안 될까요? 일단 뭐 접점을 찾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예. 일단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정반대 아닙니까?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속히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탄핵 방탄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여야정 협의체 첫 회동은 물론이고 실무 협상 원내대표들 통해서도 제가 볼 때는 접점 찾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말씀하신 대로 26일 날 일단 여야 당대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무 협상을 원내대표들이 진행한다라는 것인데 이 쉬운 것도 합의를 결국 못 냈다가 오늘이사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회동에서도요. 완전히 그냥 여야 원내대표의 고성이 밖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야 원내대표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싸웠느냐. 민주당에서는 이건 내란이다. 빨리 정리하자라고 얘기하니까 또 국민의힘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제가 볼 때는 싸움의 시작이 좀 되지 않을까. 여야정 우려가 됩니다. 협의체라고 하지만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대자고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한 권한 대행에서 탄핵을 하고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 대행을 지명을 해서 또 한다. 또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또 탄핵을 하겠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을 전원을 갖다 탄핵해서 국무위원회 자체를 갖다가 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정치를 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여야정 협의체 의미는 좋습니다. 의미는 좋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 자세를 태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이 상태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가동될 것이라고는 보지. 어쨌든 연말 전국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헌재가 11차례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 넘게 각종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일절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파면
인용을 내릴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탄핵 파면하는 사유의 하나가 포함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대통령답지 못하다. 말씀하신 대로 뭐 탄핵이든 네.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네. 근데 이게 전혀 당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탄핵 심판의 절차가 진행이 되려면 최소한 탄핵 심판과 관련된 서류 접수를 했다라는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송달을 거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관저로 보내면 경호처에서 수치를 안 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치인 부재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점스러운 모습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달 거부와 관련해서 헌재가 잠시 뒤에 입장을 좀 발표한다고 합니다. 뭐 재판 지연 전략인가요? 어떻게 이해될까요? 제가 듣기에는 아마 이게 변호사들이 그렇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구성이 좀 변호인단 구성이 안 돼서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재판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송달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하는 부분들은 결코 뭐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